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 해임안과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됐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도 가결됐습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교사의 직위 해제 요건을 강화하는 교권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적격, 부적격 의견이 담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은 이르면 오는 25일 진행될 전망입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결과에 대한 정치적 후폭풍과 헌정사상 처음 벌어진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안 가결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동시에 표결에 들어가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이 모두 가결되면서 여야 대치 전국은 심화됐고 민주당도 혼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총 득표수 295표 중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결국 가결됐습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의 가결 요건을 충족한 겁니다. 단식 22일째로 병상에 있는 이 대표는 본회의에 불출석해 신상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SNS를 통해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란 입장을 내며 사실상 부결을 요청했습니다. 무기명 투표에 앞서 여당은 이 대표를 향해 당당히 수사에 응하라고 촉구했고 단식을 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사법 절차를 통해 해명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영장실질심사가 기각되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그동안의 사법 리스크 속박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날개를 달게 됩니다. 민주당은 앞서 의원총회에서 박광원 원내대표가 부결 투표를 요청한 데 이어 검찰 독재를 종식하고 정치를 회복시키자고 주장했습니다. 영장을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어보시면 물적인 증거 없고 오로지 진술뿐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디 부결에 투표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표결 결과 가결 정족수인 148명에서 딱 1명의 찬성표가 더 나왔는데 국민의힘과 정의당 그리고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모두가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 민주당에서 최소 28명이 찬성표를 던진 셈입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민주당은 가결표 색출론 등 당내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은 재적 의원 29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과반 찬성 요건을 충족해 통과됐는데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통과 역시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와 잼버리 파행,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또 최상병 순직 사건 등의 책임을 물으며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강제성이 없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끝나고 해임 건의안에 대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사법도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의 발언을 했고 허숙정 의원도 처음으로 등원했습니다. 본회의 소식을 계속해서 한규미 기자가 전합니다. 국회가 교권보호 4법이라 불리는 초중등 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교원지휘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된 법안입니다.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무분별한 고소, 고발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여야의 입장차가 컸던 교권 침해 행위의 생활기록부 기재와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 설치 등은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한편 허숙정 의원은 최강욱 전 의원의 비례대표직을 승계받아 본회의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만과 독선, 가식, 위선이 아닌 배려와 연대가 만들어가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저에게 주어진 시간 2,200만 초를 국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쟁을 비판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이 20일을 넘겼다는데 정치는 여전히 없습니다. 자제하지 않는 야당이나 관용 따윈 없다는 여당이나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열합니다. 이어 배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민주정치의 근본인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강도 높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배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사수를 위한 긴급 시국회의를 구성하고 윤 정부의 폭주에 맞서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여야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이르면 25일 처리하는 것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유지혜 기자입니다. 어제 청문회를 마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안이 본회의에서 다뤄지는 만큼 대법원장 임명권은 한 템포 쉬어간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공백을 우려하며 오는 25일 임명동의안 표결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달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기 때문에 표결이 미뤄질수록 사법부의 공백은 길어집니다. 오늘 본회의 상황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를 마친 지 지금 하루 정도 경과가 돼서 각 당이 조금 더 의견을 또 여론을 조금 수렴해 볼 필요도 있고. 민주당도 이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표결을 이르면 25일 진행하는 것으로 여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채택한 이균용 후보자의 심사경과 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성평등 인식과 감수성이 시대의 수준에 맞지 않습니다.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한 중대한 문제도 발견됐습니다. 국민들이 대법원장의 적격성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하셨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표결을 통해 반영하겠습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부결 의사를 보이고 있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다면 1988년 정기승 후보자 이후 35년 만에 부결입니다. 국회 방송 유지희입니다. 네, 이슈픽에서 여야 정치권 이슈를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국회 본회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동시에 표결이 이뤄졌는데요. 사상 초유의 일이라서 모든 이목이 여기에 집중이 됐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적 의원 298명 중에서 295명이 이 투표에 참여를 했는데요. 295표 중에서 찬성이 149표, 반대가 136표, 기권이 6표, 무효가 4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의 가결 요건이 과반 출석의 과반 찬성이기 때문에 오늘 가결 정족수는 찬성 148표였습니다. 즉 찬성이 148표가 넘으면 가결이었는데 149표, 한 표가 더 나와서 가결이 된 것인데요. 네. 표를 이제 추측해서 계산을 해보면 국민의힘이 111명, 정의당이 6명, 시대전환이 1명, 한국의 희망이 1명, 여권 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2명으로
최소 121명이 가결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이 됐었고요. 149표가 나왔다는 얘기는 민주당에서 최소 28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이고요. 네. 여기에 기권과 또 무효까지, 기권과 이게 10표였죠? 무효가 그렇죠. 네. 10표입니다. 10표가 합쳐지면 사실상 38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지난 2월에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는데요. 당시 민주당에서 기권표를 포함해서 최소 30여 명이 이탈한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이번에도 이 당내 비명계가 등을 돌리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보다 이탈표가 조금 더 늘었네요. 네,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서 한동훈 장관이 이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지면서 잠시 중단이 되는 해프닝까지 있었죠.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략 30분간 체포동의 요청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30분, 상당히 긴 시간인데요. 한 장관,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 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구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 의원의 변명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입장이었다며 그게 아니라는 증거들도 말씀드린 대로 많지만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냐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한 장관의 발언 30분 넘게 이어지면서 야당 의석 쪽에서 격한 고성과 항의가 끊이지 않았었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 여러 차례 의원들에게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검찰의 두 번째 시도 끝에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됐는데 당분간 민주당 당내에서 아주 큰 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죠. 그렇죠. 이 말씀하신 대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됐는데요. 앞으로 검찰은 이 대표를 구속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증거들을 정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대표가 어제 사실상 부결 요청을 했는데도 오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 당내 분위기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만약에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영장 실질 심사 후에 이후 구속이 된다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사퇴 요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하지만 이 대표가 구속 상태에서 옥중 공천을 이어가게 된다면 비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민주당의 당내 갈등은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또 구속 여부에 따라 내년 총선 판도가 크게 요동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어서 그 민주당이 발의한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제적 의원 과반 찬성을 넘은 거죠? 그렇습니다. 295명이 앞서도 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총리 해임 건의안은 재석이 아니라 제적 의원의 과반 찬성이 필요했습니다. 네. 즉 150표 이상이 필요했는데 찬성이 175표, 반대가 116표, 기권이 4표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에 이태원 참사와 잼버리 사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한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네, 이 총리 해임 건의안이 재헌국회 이후에 총 9번이 발의가 됐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처음 통과가 된 거죠? 맞습니다. 1948년 5월에 출범한 재헌국회 이후 총 9번의 해임 건의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기한 만료로 폐기가 됐거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이 됐는데요. 최근 2015년을 보면 당시 이완구 총리가 이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받고 해임 건의안이 발의가 됐었는데 표결 전에 자진 사퇴를 했었죠. 했습니다. 다만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강제성은 없는데요. 지난 사례를 봐도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박진 외교부 장관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외부 인재 영입에 돌입을 했는데요. 특히 야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영입에 나섰는데 오늘 그 조정환 시대전환 대표가 연대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야권 인사들 중심으로 영입에 나섰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 소속으로 지자체 장을 지낸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과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장을 지낸 김현준 전 청장을 영입했고요. 오늘 오전에 이 국민의힘과 시대전환의 동행
서약식이 있었는데요. 조정은 의원 이 자리에서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국민은 새로운 신당 창당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양대 정당이 바뀌기를 원한다며 통합의 길을 열 수 있다면 본인에 대한 비판을 기꺼이 감내하겠다고 밝혔고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출발에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시대 전환이 국민의힘과 하나 되는 모습이 연대와 포용을 보여드리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조정은 의원이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오늘 동행 서약식을 먼저 연 것이고요. 향후 합당 절차를 밟아서 국민의힘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의 의석수는 111석에서 112석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네. 한편 조정은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고요. 이후 제명 형식으로 시대 전환에 복당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 민주당 측에서 많은 비판이 나올 텐데 당 안팎에서도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동안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이 조정은 의원이 중도 실용을 표방하면서 시대 전환을 창당했다가 네. 민주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이제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시대전환으로 돌아가게 된 것인데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반대하는 등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가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입당과 탈당을 반복해온 조 의원의 행보를 고려하면 중도층의 민심을 움직이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리고 1호 영입 인사라기에는 중량감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고요. 네.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도 시대전환이라기보다는 자주 자세를 전환하는 것 같다. 자세를 전환하는 것 네, 같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이 본격적인 빅텐트 구축에 나서면서 향후 이 탈민주당 인사들과 야권 성향 인사들의 이 인재 영입에 더욱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금 보신 대로 국민의힘이 오늘 강서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또 김 후보와 화곡동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한편 김태우 후보와 민주당 진교훈 후보는 오늘 나란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정부 여당이 젊은 과학자 인건비 등을 일부 복원하려는 조짐이 보인다며 정부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김민석 정책위 의장은 국가 경영을 즉흥과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근본이 잘못되었으면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연구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연구자들을 카르텔의 주범으로 매도한 것과 젊은 연구자의 일자리를 뺏으려 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R&D 예산을 원상 복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외국인 직접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우리 경제를 발전시킬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첨단 기술 인력 유치를 핵심 과제로 삼아 외국인 직접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영 코리아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는 발제를 통해서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최첨단 연구 환경과 주거 여건을 갖춰야 한다며 외국인 R&D 센터를 설치하는 등 시급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국회 도서관은 다음 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언론과 국회 보좌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의정활동 지원 서비스를 소개했습니다. 국회 도서관은 AI 의정 분석 서비스 아르고스를 이용한 빅데이터 이슈 분석을 지원하고 챗GPT를 활용한 입법 지원 방안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명호 국회 도서관장은 AI 기반 입법 의정 지원 서비스를 AI 보좌관 수준으로 강화해서 효율적인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21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첫 번째 주제 필리핀식 관용입니다. 김행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2년 한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한 발언이 논란입니다. 임신 중지라는 주제를 놓고
태아 인권과 여성 인권의 측면에서 무엇이 올바른지에 관한 대담을 진행하던 중 나온 발언이었는데요. 임신을 원치 않지만 예를 들어서 너무 가난하거나 강간을 당했거나 어떤 경우라도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적에 사회적, 경제적 지원 이전에 우리 모두가 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톨러런스라고 할까요? 그런 거가 있으면 사실 여자가 저는 어떻게 쓰든지 키울 수 있다고 봐요. 강간을 당해 아이를 낳아도 받아들이는 필리핀식의 관용이 필요하다. 자칫 임신에 있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부정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위험한 반인권적 태도이자 반헌법적 사고입니다.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는 후보자와 여가부의 조합은 우리 여성과 국민에게 크나큰 불행입니다. 기본적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2019년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자기결정권 결정을 한번 보시고 동의하지 않으면 사퇴하시는 게 맞습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임신 유지, 종결 결정은 스스로 깊은 고민 끝에 내리는 전인적 결정이라면서 임신 중지를 전면 금지하는 처벌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당 발언 논란을 국민의힘 측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10년 전 발언인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인한 것은 아니고 청소년 임신이나 미혼 임신의 경우 사회적 편견이나 비난 때문에 원치 않는 낙태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출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 문장 떼어내서 공격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이건 정치 공세다. 여성가족부 측은 모든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한 발언이라면서 해명에 나섰고 오늘 아침 김행 후보자 역시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한 취지가 잘못 보도됐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성이 설사 강간을 당해 임신했더라도 낙태는 불가하며 무조건 출산해야 한다는 생각을 단 1초도 가져본 적이 없다면서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형법상 임신 중절을 전면 금지한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한해서도 존중의 뜻을 밝혔습니다. 낙태 입장 관련 외에도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백지 신탁 제도를 피하려고 갖고 있던 주식을 주변인에게 맡긴 이른바 주식 파킹 의혹 등도 받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꼭 당 내든 당 바깥에서든 충분히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보고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각종 의혹이 쏟아지자 청문회 전까지 출근길 문답을 전격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고 밝힌 김행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공세에 어떻게 대응에 나설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문재인 정부의 안보 월등입니다.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 19일 9.19 평화공동선언 5주년을 맞아 퇴임 후 1년여 만에 서울을 찾은 문 전 대통령. 이처럼 평화로웠던 문재인 정부가 안보 성적이 더 좋았다며 재임 시절 경제, 외교, 안보 성과를 거론했습니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작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이 즉각 지난 정부의 그 평화는 굴종적이고 한산한 평화였다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평화 안보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평화는 감정적으로 그렇게 화풀이하거나 만만하게 볼 대상이 아니거든요. 한반도 평화는 한번 깨지면 돌이킬 수가 어렵습니다. 최근에 이제 안보 기류가 또 총선을 앞두고 뭔가 망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말 단선적이고 불안하고 입안보, 정치안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거래는 한국을 겨냥한 도발이 될 거라면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핵이나 탄도미사일 같은 기술의 이전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일종의 레드라인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에서
자기가 만든 룰을 그 대북 제재 룰을 본인이 깨는 거는 상임이사국 이사국 자격이 없다는 거거든요. 대통령 말씀하시는 원칙이 힘에 의한 평화 아닙니까? 힘에 의한 평화가 북한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러시아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윤석열 정부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역대 경제 안보 성과를 둔 정면 충돌. 이처럼 정권 간의 신고 갈등이 잇따라 폭발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도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최 기자님께서 발제 오셨죠? 네,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죠. 네. 그래서 그 후폭풍하고 또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도 가결이 됐거든요. 네. 이 두 가지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전체 국회의원 중에 이제 과반 출석이 필요하고 그 출석한 의원 중에 과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전체 재석 의원이 295명이었기 때문에 가결 정족수가 이제 148명이었는데 한 표가 더 나왔습니다. 149표의 찬성표, 136표의 반대표, 기권 무효 합쳐서 이제 10표가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어제 그러니까 이제 그 투표 하루 전에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이제 그 부결을 호소했고 요청을 했었는데 이 부결이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방탄 정당이다 이런 또 이제 프레임에 걸릴 수가 있고 또 가결되면 분열 상황이 올 수 있는 이런 이제 갈림길이었는데 오늘 어쨌든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두 분의 논평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성 의원님. 예, 어제 이재명 대표가 그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글을 써서 이거 이제 부결시켜달라 이런 취지로 민주당 의원들한테 강하게 얘기를 했죠. 네. 그런데 뭐 그 안에 검찰 수사 내용이 뭐 이래서 저래서 엉터리다, 증거도 없다, 법률적으로도 굉장히 무리한 적용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만 이렇게 읽어보면 꽤 설득력이 있어요. 뭐 그럴 수 있겠구나. 네. 그런데 문제가 6월달에 국회 연설에서 이재명 대표가 내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그걸 뭐 누가 강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본인이 불체포 특권 내가 그 권리 포기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3개월 만에 정반대로 입장을 낸 거죠. 네. 그래서 원래 어제 그 이재명 대표 그 페이스북 글이 나오기 전에 민주당의 분위기는 이번에 좀 부결시키는 것이 낫겠다. 이거 가결시키면 당이 좀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 같다. 일단 욕을 먹더라도 일단 부결시켜놓고 그 다음에 보자. 이런 쪽으로 민주당 의원들 분위기가 좀 모아졌다고 해요. 네. 그런데 어제 그 이재명 대표 글을 보고 야, 이게 3개월 전에 우리 당에서 대표가 이렇게 한 얘기하고 입장을 이렇게 정반대로 바꾸면 우리가 저 국민한테 정당으로서 무슨 면목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내부에서 좀 술렁술렁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오늘 그 결과는 예측이 안 됐어요. 어차피 표 계산을 해본 사람들 얘기는 한두 표 사이 차이로 승부가 갈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네. 뚜껑을 열어보니까 일단 2표 넘어간 거죠. 148이면 가결인데 149니까 이제 한 표가 더 나온 거죠. 이렇게 돼서 정리가 됐는데 아무튼 뭐 항상 표결을 하면 항상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네. 오늘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한 그 고비를 장식하는 이런 장면으로 남지 않을까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선도 0.7% 포인트 차이였는데 오늘도 아주 정말 뭐 그 박빙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그 사실 저는
진작부터 뭐라고 생각을 했었냐면 이제 친명계들이 사실 이거 부결을 계속 몰고 갔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에 침묵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6월 19일 날 본인이 약속한 대로 자 이거 가결시켜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침묵을 지킬 것인가 이 두 가지로 사람들이 어떤 게 맞을 것이냐 이렇게 점을 치고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제3의 선택 부결을 호소했단 말이죠. 네. 깜짝 놀랐을 거라고 저는 봐요. 정치권에서. 이럴 수도 있나. 저는 그것이 약간의 역풍을 몰고 왔다. 적어도 몇 표 정도는 역풍을 몰고 왔다고 봅니다. 이번 표결에 그게 표결에 마이너스 영향을 역할을 미쳤다고 했다고 봅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강성 지지층한테 엎혀서 간다 이런 그 분석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때도 이재명 대표나 친명계들은 그렇다고 해서 비명계들을 뭐 내년 공천에 학살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 근데 자기 체포동의안 관련한 불체포 특권 포기 이런 문제를 90일 만에 이 뒤집는 걸 보고 이재명 대표의 저 말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네. 라는 생각을 저는 비명계들이 했을 거라고 봐서 어제 이후에 비명계들이 더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원래부터도 그 사람들은 이거를 가결을 시킬까 뭐 부결을 시킬까 고민 중이었지만 네. 아마 어제 이재명 대표의 부결 호소를 보고 더욱더 부결 쪽에 확실한 신념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이걸로 사실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이 거의 이제 뭐 경각에 달려 있다.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는 이제 법원으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럼 법원에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의 문제인데 글쎄 뭐 지금까지의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굉장히 증거가 많고 그다음에 그 증거를 인멸하려는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주변의 노력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마 여기서 기각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좀 성급한 나머지 부결 호소까지 했던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은 약간 좀 이렇게 달리 볼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체포동의안인데 네. 법원의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한 체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당장 혐의가 입증이 돼서 구속하는 것을 의원들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요. 판사가 영장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체포라는 형사소송법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다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법무부 오늘 한동훈 장관이 이건 뭐 당연히 구속이다 이렇게 막 본회의장에서 길게 설명을 하다가 브리핑을 했죠. 예. 결국 제지당하고 이제 서면으로 대체 일부 하고 이렇게 됐는데요. 아무튼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 또 따져 볼 겁니다. 판사가 이게 과연 제1야당 대표가 이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일단 최소한 도주의 우려는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증거를 인멸 지금까지 해왔다. 이게 법무부하고 검찰 입장인데 그걸 이제 법원에서 이제 어떻게 볼 것인지 네. 이런 거에 따라서 영장 발부 여부가 갈릴 것 같고요. 혹시 이 영장이 이제 그 기각이 되면 이재명 대표는 이제 화려하게 부활하고 이제 검찰은 뭐 굉장히 좀 그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지게 되는 거고요. 네. 이제 반대로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 민주당 대표를 과연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아무튼 지금 단식을 했기 때문에. 이 몸을 회복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법원에서도 이제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좀 주고 심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당장 영장 심사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단식을 꽤 오래 했기 때문에 몸을 좀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뭐 10월 정도의 법원 심사를 거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영장 이제 그 심사를 이제 받았을 경우에 대해서 또 이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심스럽게 한번 좀 상황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영장 심사를 받고 난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상황을 좀 그게 이제 참 민주당이 어려운 숙제를 맡았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게 기각이 된다. 네. 그러면 정말 이재명 대표는 뭐 이게 이제 발부가 될 경우에 정치검찰에 날개를 단다고 얘기했지만 기각되면 이재명 대표한테 날개가 생기는 거와 똑같은 효과죠. 네. 정치적으로 본다면.
아무리 뭐 나중에 재청구 뭐 이런 얘기 그거는 사법적인 얘기고 네. 정치적으로는 여기서 만약에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날개를 달고 내년 총선을 치르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그렇지 않고 정말 발부가 된다. 저는 뭐 발부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발부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올 것이냐 내려놓지 않을 것이냐. 왜냐하면 올 3월에 사실은 옥중공천 얘기가 그 이재명 대표하고 그 전화 통화를 했다는 한 기자에 의해서 공표가 된 적이 있어요. 네. 정말 이재명 대표가 옥중공천까지를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이 이제 관점이 돼요. 네. 정말 그 생각을 하고 있다면 민주당은 아마 거의 분열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그거는 뭐 이제 발부 기각 이게 결정된 뒤에 아마 좀 판정을 해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분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가결될 경우에 이제 민주당 이제 분열이란 파장이 사실 그 방탄 프레임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우려의 이제 목소리가 이제 진작에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총선이 6개월에서 이제 7개월 정도 그 사이 남았는데 민주당이 이번 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오늘 그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이 가결이 민주당한테는 좀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지 또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 또 어떻게 이제 부각이 될 것인지 좀 점쳐볼까요? 예, 일단 그 민주당 내부의 그 후폭풍, 그러니까 당의 어떤 그 내홍이나 분열 가능성은 좀 하루 이틀 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그 친 이재명 성향의 이제 당원들끼리 주고받는 메시지를 제가 잠깐 봤어요. 그랬더니. 나 탈당하겠다 이제 이런 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지 마라. 지금 이번에 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혼내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탈당을 하면 안 된다. 내년 그 총선 경선 때 좀 보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오히려 좀 탈당을 만류하는 그런 글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또 이게 오늘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결에 찬성을 했는지 이게 사실 정확히 확인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당장 뭐 민주당이 무슨 친명 비명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분열의 효과가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더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월 전에 한 말하고 어제 한 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그런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법원의 그 영장 심사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이후에 발부가 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과연 그런 민주당의 대표를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대표직을 사퇴해서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될 경우에 그 비대위하고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 이재명 대표를 빼고 민주당이 총선을 치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원만한 정치적 관계 회복에 성공을 하면 민주당이 총선을 이제 치러볼 만한 거고요. 그렇지 않고 진짜로 뭐 당이 이렇게 분열을 한다거나 뭐 이런 정도가 되면 민주당으로서 내년 총선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거죠. 네, 당장의 혼란은 있겠지만 분열까지는 가지는 아니. 제가 아까 얘기한 분열 가능성도 지금 이 맥락이 거의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 당장 뭐 당이 분열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영장이 기각되면 분열될 리가 없죠. 근데 발부가 되더라도 당장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영장 발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겠다. 이때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내려놓지 않고 내가 공천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럼 옥중 공천이 현실화되는 거잖아요. 이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옥중 공천을 받아서 뭐 비명계나 아니면 중도 지형에 있는 그 의원들 또는 후보자들이 내년 총선에 그대로 그러면 옥중 공천 받아서 우리 출마하겠습니다라고 할 것인가 아닌가? 저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표직 안 내려놓겠다고 계속 고집을 한다면 그러면 그 옥중 공천을 받아서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결단을 해야죠. 그 즈음에 가서 이제 분열 얘기가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조금 한참 뒤에 짤막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저처럼 이제 언론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말 중에 이제 옥중공천 이런 말이 있는데 옥중공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당장 국회의원이나 뭐 당직자들이 일단 그 감옥에 가게 되면 네. 제대로 직무를 할 수 없어요. 당 대표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사실은 회의를 하는 겁니다. 회의를 해서 토론을 해서 당의 어떤 방향 설정을 하는 거고 결정을 해줘야 되고 또 실무적으로는 해야 되는 서류가 많아요. 아니 그거를 뭐 구치소에 가서 결재를 받을 겁니까? 그건 좀 그 굉장히 비상식적인 알겠습니다. 얘기고요. 그래서 일단은 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뭐 대표를 계속 한다. 그래서 무슨 옥중 공천을 할 것이다. 이건 혹시 이제 민주당을 좀 싫어하는 여당에서 그렇게 공격을 할 때 옥중 공천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로서는 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옥중 공천은 비현실적인 그렇습니다. 이야기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안도 가결이 됐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된 첫 번째 이제 사례가 됐는데요. 앞서 이제 대통령실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막장 정치 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다 이렇게 유감을 표했기 때문에 또 대통령이 이제 또 그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그 총리 해임 건의안에 대한 그 가결은 정치적 공세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게 되죠. 원래 건의안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뭐 무슨 그 대통령한테 건의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아무것도 없고요. 더군다나 의사표시를 안 해도 돼요 대통령이. 거부한다 받아들인다 의사표시 안 하고 그냥 우리 흔히 뭉갠다고 하죠. 그래도 별 문제가 없는 건의안이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해임하게 된 민주당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렇죠? 이거는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맞불 성격이 크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거는 실효성도 없고 그다음에 그냥 맞불로 정치 공세를 벌인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의미가 없는 그리고 별로 뉴스에 그 주목도 못 받는 행동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성 의원님. 예, 단식을 이재명 대표가 할 때 내건 요구사항 중에 이제 내각 총사퇴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너무 오래 하니까 이걸 좀 만류를 해야 되겠는데 단식 만류의 명분으로 그러면 그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정도를 우리가 의원들이 추진을 하고 그걸 계기로 이제 이재명 대표 단식을 좀 중단시켜 보자 이제 이런 차원에서 낸 겁니다. 꼭 뭐 정부 여당에 대한 뭐 야당의 어떤 그 정치적인 공세 차원보다도 사실은 좀 당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 대통령실에서 일찌감치 이건 좀 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정치부 기자들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가결의 의미와 파장이 뭐냐 기사를 써야 되는데 이 기사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헌정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다. 뭐 근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관철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이제 야당 내부의 사정을 보면 뭐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별로 좋지 않은 전례를 남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표결이 또 줄줄이 또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또 있을 예정인데 바로 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이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야는 그 대통령과의 친분 또 재산 증식 과정을 놓고 대치하고 있고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이제 24일에 이제 끝나기 때문에 만약에 그 25일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이제 이게 이제 부결이 될 경우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결과를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만약 원래는 오늘 같이 표결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돼 있었잖아요. 오늘 표결했으면 아마 부결됐을 겁니다. 그리고 25일은 이제 오늘부터 한 나흘간의 그래도 공백이 있죠. 뭐 여야 간에 뭐 소통할 분위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이제 이 당장 급한 거는 여당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당이 이제 야당과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균용 후보자의 경우에는 뭐 일부 이제 흠결이 있다고 지금 그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드러났지만 그게 대법원장을 하지 못할 정도의 결정적인 흠결이냐 이걸 가지고 여야가 좀 대화를 해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일은 또 뭐 그 앞으로 며칠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여권이 좀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통과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 같은 극한 대치 상황이 계속된다. 그러면 아마 헌정사상 이것도 35년 만인가요?
1988년에 한번 네, 부결된 88년에. 적이 있거든요. 네. 35년 만에 또 부결되는 사태를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대법원장 공백 사태, 뭐 공백 사태는 아니죠. 왜냐하면 직무대행이 어차피 이제 그렇게 되면 들어설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공백 사태라고 하기까지는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성 의원님. 예, 일단 대한민국 정부를 구성하는 입법, 사법, 행정 중에 이제 사법부의 수장입니다. 그래서 공백이 없는 게 좋아요. 이거 뭐 여야가 다 공감하는 바지요. 그런데 네. 이게 인사청문회를 이틀 동안 하고 나서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거 뭐 좀 인선이 잘못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청문회를 하는데 계속해서 아이 뭐 잘 몰랐습니다. 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막 어떻게 대법원장 후보자가 그런 것도 몰랐냐 그러면 송구합니다. 이게 너무 그걸 많이 얘기를 했고요. 또 이 태도도 명색이 사법부의 수장을 맡을 후보라면 좀 당당해야 됩니다. 네. 물론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니까 그쪽이 갑이죠. 그렇지만 후보자로서 내 소신 정확히 밝히고 잘못한 거 사과하고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의원들하고 이렇게 눈도 잘 못 맞추는 좀 태도가 좀 이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야 관계도 지금 악화돼 있기 때문에 25일 날 이 투표를 해도 좀 가결되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고요. 네. 좀 보수 성향 신문의 논객들도 이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서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일 날 결론이 나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새로운 인물을 추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 민주당이 어쨌든 뭐 다수 의석을 갖고 이제 표결에 임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여당이 얼마나 이제 정치력을 발휘하느냐 남은 25일까지 그거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이슈를 또 다룰 텐데요.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첫 번째 인재 영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전 정부 고위 관료 출신 6명이 또 입당을 했는데요. 이제 외연이 확장됐다라는 이제 뭐 이야기도 나오는 반면에 참신성과 감동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인재 영입 효과 국민의힘은 앞으로 이제 총선에서 좀 어떤 기대를 얻을 수 있을지 전체적으로 좀 짧게 좀 들어볼까요? 네, 성 의원님. 예, 일단 인재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인재를 해야 영입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발표하자마자 저 사람 철새 정치인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이 조정훈 의원 얘기죠. 좀 아무리 급해도 그렇게 뭐 그 합당을 하기에는 명분이 너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평가가 많고요. 또 전직 무슨 그 고위 공직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사실 고위직도 아니에요. 또 이재명 대표하고 사이가 나쁜 민주당의 전 남양주 시장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인재 영입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분도 이제 민주당 내부 사정을 좀 아는 사람들은 글쎄 인재라고 하긴 좀 그렇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선을 잘 치르려면 인재를 영입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 직무평가 또 국민의힘 지지도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국정을 좀 잘 이끌어서 성과를 내야 되고요. 오히려 야당하고 이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 아까 정치력 회복 이런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대통령하고 여당의 어떤 태도 변화가 있어야 국민의힘 지지도도 올라갈 것이고 그게 총선을 오히려 잘 치르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식의 무분별한 이른바 인재 영입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조정훈 의원의 캐치프레이즈가 이제 뭐 그 길가 지나가다 보면 이제 현수막에 걸려 있더군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걸려 있는데 어쨌든 우를 택한 것 같습니다. 그거야 이제 뭐 꼭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은 좌고 국민의힘은 우다. 뭐 저는 그런 식의 분류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가 맞는 거죠. 저 후진하는 것보다 훨씬 난 거고. 다만 이제 저는 정치는 대단히 현실적인 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 순도를 따져서 순도 몇 %는 영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버린다? 뭐 저는 그건 오히려 현실 정치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네. 현실 정치에는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 사람으로 뭔가 승부를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러면 조금 순도가 떨어지더라도 충분히 저는 영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건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수도권에 워낙 그 이른바 인재라는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영입 가능하고 이런 사람들한테서 한번 해볼 만한 시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줄 논평을 듣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성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얘기를 아까 초반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까 네. 드린 말씀인데 이게 법률적으로는 어쨌든 그 구속영장을 심사하기 위한 어떤 그 체포 동의 절차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영장이 발부될지 기각될지 지금 뭐 법률적으로는 예단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네. 민주당이 아직 그 굉장히 갈 길이 멀고요. 여러 번 고비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당장 1차 고비는 이 영장 담당 부장판사의 손에 민주당의 운명이 달린 것 같습니다. 오늘 제 한 줄 논평, 법원으로 넘어간 민주당의 운명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조 의원님. 뭐 같은 얘기인데 결국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이제 가결됨에 따라서 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구속이 되느냐 뭐 기각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전국이 크게 요동을 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한 줄 논평은 민주당 대표 리스크 정점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상대로 두 분의 오늘 한 줄 논평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 가결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오늘의 전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